따스한 4월의 햇살이 교무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던 평화로운 오후. 저는 아이들이 제출한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 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함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년 부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반석초등학교입니다. 거기 교무실이죠. 당장 그 담임 선생 교육 똑바로 시켜요. 기본도 안 된 것들이 선생이라고 앉아 있어? 어르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교감을 바꾸던지 주임 선생을 바꾸던지 해. 애들한테 왜 숙제를 내주는 거야? 교육은 학교에서 해야지 왜 가정으로 떠넘겨? 애도 안 낳아본 것들이 선생을 하고 말이야. 어르신, 혹시 학생 이름 알려주시면 담임 교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 담임이나 잘 가르치라고 해. 또 숙제 내주기만 해봐. 내가 학교에 찾아가 항의할 거야.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 부장님의 굳은 표정을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 전화기에 남은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을 때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바로 태영이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태영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반나절 동안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이유 없는 비난과 막말에 억울하고 상처받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학기 초였기에 앞으로의 1년을 위해 참고 넘어가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퇴근 무렵 드디어 어머님께 전화가 왔고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며칠 전에 전화로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 공부 봐주다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오해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셔서 저와 대화로 푸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해요. 제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요. 애써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그 통화가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아이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이 모두 하교하고 교실에 저 혼자 남아 내일을 준비하던 저녁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태영 어머님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화를 받자마자 죄인을 신문하듯 쏘아붙이는 태영이 어머님 말투였습니다. 지난번 할머니의 고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화기에 쏘아붙이듯 모진 말들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저희 엄마 일로 감정이 상하셨나요? 태영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소리 지르면서 혼냈다고 이야기하네요. 태영이가 상처가 컸는지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더 아프네요. 저번 일 때문에 태영이한테 앙금이 남아서 그러신 거라면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태영이가 무슨 이야기를 전달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일로 우리 애 괴롭히지 말아달라 했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 애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요?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저희 아들이 선생님 때문에 귀가 멍멍해서 아프다고 했어요. 귀가 멍멍하다고요? 어머님, 저는 오늘 태영이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요? 우리 아들이 말을 지어내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책임 회피만 하세요? 당장 저희 아들한테 사과하시고 사죄하세요. 안 그러면 교육청에 민원 넣을 거예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화를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일방적인 비난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의 자존심과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늘 학생들이 만들기 활동 후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산만해서 전체 학생들한테 청소하자라고 큰 소리로 말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게요? 그럼 우리 아들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머님. 그리고 교실에는 태영이를 포함해 2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가 한 아이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아이들 전체에게 크게 말한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태영이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단호한 말에 어머님의 분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 달 전의 일까지 언급하며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전 일로 저에게 악감정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먼저 어머님께 오해 풀고 잘 지내보자고 했었습니다. 어머님께는 그때 일이 이미 해결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머님도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그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갑자기 온화하고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그런 사람 아닌 줄 알고 있죠. 제 아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다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워낙 애 문제라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선생님 늘 제가 감사한 거 아시죠? 어머님은 칭찬을 쏟아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영이에게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직접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아이가 놀고 있는 운동장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영아, 선생님이랑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요? 네, 선생님. 어제 태영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혹시 선생님이 태영이한테 실수한 게 있을까?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던지. 엄마가 어제 전화해서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 아, 그게 선생님이 크게 말해서 제 귀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었구나. 선생님이 정말 미안해. 선생님은 태영이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선생님이 교실에서 애들한테 크게 말하면 태영이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네, 다른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좀... 선생님이 태영이 마음을 몰랐네. 다음부터는 태영이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조심할게. 그리고 선생님이 크게 말한 것 때문에 태영이가 많이 놀랐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이의 순수한 착각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저는 허탈했습니다. 태영이는 그저 자신의 느낌을 말했을 뿐인데 학부모는 아이의 말만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예의를 갖추고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화를 분출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사과 없이 그저 애 문제니까 놀라서 그럴 수 있지 않냐는 듯 넘어가려는 태도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닌데 앞으로도 자주 민원을 제기할까 두려워 이해하는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 후 저는 또 다른 불편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태영이의 3살 위 누나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동생의 교실 앞을 어슬렁거리며 감시하듯 지나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감시받는 행위가 되었고 저는 매일매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쯤 끝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고 힘든 일일 줄이야. 교사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단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묵묵히 제 교실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